여전히 AI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답을 주거든요. 어떤 질문을 할지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과 지식과 나의 관심사와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질문을 하지도 않는데 AI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시점이 되면 그건 정말 AI가 혹은 AI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곳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과학을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서울대 공학 박사시죠. 과학 스토리텔러시죠. 웹툰 작가시죠. 심지어 작사, 작곡까지 하셨더라고요. 다재다능한 천재 작가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스스로 소개하는 자신은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다재다능한 사람은 맞는 것 같고요. 정말 천재다 싶은 분들을 살면서 몇 번인가 만나서 그 정도는 아니구나. 그 작가님의 이력을 보면 스스로 동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일이 아니면 무엇이든 쉽게 시작하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을 움직이게 만든 만화로 보는 3분 과학의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왜 만화로 보는 3분 과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하던 병원 일기를 완결을 하고 이제 차기작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뭘까? 내가 작가로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전공이자 뿌리는 이제 과학과 공학에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작품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궤도님이라던가 윤태기 박사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과학에 대한 대중적 흥미가 높아진 시점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친숙한 매체로 이런 이야기를 쭉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건전지를 넣으면 움직이는 장난감을 보면 왜 전기가 흐르면 모터가 돌아갈까라는 질문을 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신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과학은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사실 과학은 늘 우리 삶 속에 스며 있죠. 3분 과학 책에도 나오지만 작가님께서는 과학을 지식이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첫 질문이 있으시다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거는 어렵지 않고 좀 직관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석만 생각해봐도 N극이랑 N극은 서로 밀어내는구나, N극이랑 S극은 서로 붙는구나. 자연 상태에도 존재하는 자석이 있고 그것들끼리 방향에 따라 서로 밀거나 당긴다는 걸 알면 세상에 이런 물질이 있구나, 이걸 여기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꽤 직관적이고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는 왜 서로 밀어내지? 얘네는 왜 서로 붙지? 이런 거를 알게 된 거는 자석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최근의 이야기거든요. 처음에는 전자의 스핀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점점 더 복잡한 이론 물리의 영역으로 광자교환 효과에 의한 서로 상호작용이다. 자석 하나로. 네, 자석 하나로 결국은 얘네가 서로 왜 미는가. 자기력선이 이렇게 하고 그런 식의 설명들을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잖아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건 그게 세상을 이루는 기본 힘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파고들잖아요. 세상을 이루는 기본 힘은 정말로 네 개가 맞는가. 그것들끼리 또 서로 전자기력 이루는 힘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있지는 않은가. 뭔가 중력과 자기력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는가. 이 둘은 정말 연관성이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고들고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과 왜, 어떻게 이런 걸 파고들면 정말 지식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의 한계적인 거에도 도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도달할 수 있지도 않고 도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누리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는 그 질문 한 번은 던져볼 의미가 있고 기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분 과학을 통해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발전된 세상을 살고 있지? 그런 의문을 한 번쯤은 모두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3분 과학의 과학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저절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작가님이 과학을 배우는 이유를 세상을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험이나 스펙이나 취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점수 때문에 사실 과학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이해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사람들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논리적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입증 가능한 재현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또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알고 있고 여기까지는 예측 가능하지만
뭐 이 이유는 어떤 확률과 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신 혹은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때 과학이 굉장히 어떤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시점도 있거든요. 정말 뉴턴이나 이런 시절에는 우리가 이런 걸 끊임없이 관측하고 계산하고 하다 보면 이 세상의 미래까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계론적 세상에 대해서 확신했던 그런 시절도 있는데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논리와 카오스 이론이 도입이 되고 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대략 여기까지고 그 뒤로는 정말 혼돈의 세상이고 우리가 아무리 정밀하게 관측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의 한계는 여기까지. 좀 더 겸손해지는 과거에 비해서는 겸손해지는 그런 게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런 정보들을 또 이용해서 또 어마어마한 발전과 이런 것들을 이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가, 우리의 한계는 여기지만 우리의 미래는 또 어떨지 모른다 혹은 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런 낙관론, 과학의 힘을 믿는 어떤 희망적인 요소들, 과학적 삶에 들어가지 않나. 저희 책이 만화로 보는 3분 과학이잖아요. 요즘은 뭐 쇼츠나 릴스나 틱톡처럼 짧은 콘텐츠가 사실 익숙한 시대기는 해요. 과학도 짧게 전달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3분 만에 배우는 과학이 뭐 얼마나 깊겠어. 3분 과학은 단순한 지식 요약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부터 근대 과학까지 과학사의 흐름을 3분 만에 관통하는데 짧지만 얕지도 않고 과거의 역사와 사고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하게 만든 점이 좀 많이 인상 깊어요. 과학 역사 서사를 3분 안에 담아내는 작가님만의 구성 방식,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까지 가장 열심히 했고 저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웹툰 작가잖아요. 커피 마시는 시간에 짧게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는 몇십 컷 정도의 내용에다가 어떤 스토리도 녹이고 대사도 녹이고 전체적인 큰 그림도 녹이고 계속 사람들이 찾아보게 만드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지난 몇 년간 많이 고민하고 트레이닝을 한 것 같아요. 3분 과학도 보면은 한 챕터가 대충 웹툰 하나 분량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기승전결을 다 녹이고 어떤 핵심 내용 정보를 녹이고 사람들이 즐겨볼 수 있게 이제 편안한 그런 대화 형식을 빌어서 핵심 요건만 콕콕 집어서 녹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공식 연도, 인물 암기, 수식 이런 것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3분 과학은 사실 수식이 나오기도 하지만 암기를 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 이야기와 만화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학의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 인상 깊은데요. 역사 흐름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과학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 논리를 쌓아가고 어떤 도구와 이런 것들이 같이 성장하면서 같이 이제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과학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지금의 우리가 돌아봤을 때는 또 그 시대의 도구적인 한계와 관측의 한계와 그런 거 안에서의 또 고군분투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쭉 쌓아서 보다 보면 망원경이 없던 시대와 망원경 이후의 시대는 이렇게 달라졌고 수학적 그런 도구가 미적분이 없던 시절과 미적분 이후 시절은 이렇게 다르고 발전의 역사 같은 거를 함께 보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명의 천재가 문을 열긴 하지만 그 다음 문까지 가는 길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같이 힘을 보태서 걸어온 역사다라는 거를 함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김수저가 이제 과거로 가잖아요. 자기가 볼 땐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이게 과학이야? 막 이래요. 상대적으로 그 역사의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게 얼마나 과학적인 시도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일권이 고대를 다루다 보니까 뭐 번개나 계절 같은 뭐 자연현상은 신의 뜻이라고 막 나오고 신의 뜻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원인과 규칙으로 보려 했던 중요한 전환이 그 과학의 시작이다. 가짜뉴스나 음모론이나 확증평양 같은 가장 필요한 과학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고대 그리스를 늘 사람들이 과학의 시작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과학이 시작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어떤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우리 동네에선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동네에선 이걸 이렇게 말해 라고 하는 거가 이단이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저 동네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저 동네에서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대 라고 이제 서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거기에서 자기가 의견을 말했을 때 아니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되게 새로운 식견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뭔가 통찰이 뛰어나구나 와 저 사람 참 멋있다 논쟁과 어떤 토론과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도 되게 좋게 보고 응원하고 약간 난 저 사람 참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이거는 절대적인 이야기고 이 사람이 말이 반드시 옳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그건 좀 이상한데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면서 이제 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과학적 탐구이자 어떤 과학적 연구의 근간이 된 거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논쟁과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담론을 하면서 서로 그런 과정을 낭비고 현학적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그럼 죽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사이다고 반박의 여지가 없고 막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야기의 진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는 다양성과 논리성과 인정하고 서로 나누고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거를 서로 즐길 수 있는 문화, 일종의 지적 허영일 수도 있고 혹은 지적 탐구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게 간절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분들 만나면 요즘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협을 느끼시는지. AI가 진짜 문제도 풀고 계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챗GPT 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네. 나는 챗GPT 시대 이전에 논문을 썼다고 그것이 굉장히 벼슬이 되는 네. 이런 시대에 과학을 배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AI 시대에도 인간이 과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꼽아주시겠어요? 일단 지금의 AI가 굉장히 뛰어나지고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AI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답을 주거든요. 어떤 질문을 할지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과 지식과 나의 관심사와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질문을 하지도 않는데 AI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시점이 되면 그건 정말 AI가 혹은 AI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곳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과학을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적어도 AI를 쓴다고 해도 그 AI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를 바꾸기 때문이고요. 어떤 내가 관심사가 있고 공부를 하고 싶고 이제 어떤 그런 연구를 하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AI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거든요. 그거에 걸맞는 사람이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결과물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웹툰 작업을 할 때 AI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도 내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고 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AI를 활용해서 구도라던가 이런 걸 탐구하는 상황과 전혀 내가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한 어떤 요청을 넣어서 그림을 받을 때와 그 둘의 적절성 내지는 퀄리티 이런 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AI를 잘 쓰려면 나 또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기획안을 쓰잖아요. 기획안 써줘 하면 정말 네. 엉망진창으로 나와요. 설계를 하고 정확한 네. 요구를 할 때는 정말 좋은 네. 서포터가 되거든요. 그런 말씀이시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